오늘은 이제 제발 장사의 고수가 되자. 그럼 이제 고수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고요. 저희 학독 과정이 작년에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 한 권을 다 읽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못 읽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분 부분 따와서 요약 정리를 해주면 다 읽고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사의 신을 제가 몇 번째 읽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들을 따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바로 24시간 안에 실천할 거를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돼요. 그중에 딱 하나만 실천하면 여기 들어오신 원장님들 60명 중에 반드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장사의 신은 일본판이 있고 한국판이 있는데요. 일본판이 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일본판의 첫 소개가 이렇게 나와요. 음식점은 건전한 다단계 사업이다. 왜냐하면 가게를 좋아해주는 손님이 다음 손님을 데려와주고 그 손님이 또 다음 손님을 데려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원도요, 음식점하고 똑같아요. 손님이 계속 와야만 하잖아요. 우린 똑같은 음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또 손님을 데려오고, 손님이 또 손님을 데려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딱 책에 나와 있는 거. 이 정도면 꼭 올 거야 라는 자신이 없으면 가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3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할까? 뭘 더 배워야 될까? 누구누구는 이것도 한다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요즘 젊은 원장들은 이것도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난 더 배워야겠다. 난 부족하다. 난 더 해야겠다. 내가 부족해서 아직 원생이 없나 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영어를 가르치든 피아노를 가르치든 내가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인드가 훌륭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은 이제 집어치우는 거죠. 나 정도면 너무 훌륭해. 그리고 날 만나서 이 아이는 정말 다행이야. 우리 원에는 반드시 원생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상담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런 말투가 나가죠. 이제 요거 제가 책 파트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도 요거 보시고 적용할 거 지금 옆에다 하나 적으시면 돼요. 노트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에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손님이 즐거워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고객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객이 좀 복잡해요.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학생들인데 결제는 엄마들이 하죠. 돈은 누가 버냐? 엄마랑 아빠가 벌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좀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시켜야 될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학생도 만족시켜야 되고 엄마도 만족시켜야 되고 아빠도 만족시켜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온다면 그들도 만족시켜야 돼. 우리는 되게 복잡한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손님이 즐거워할까? 이걸 생각하는 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 사람 직원을 뽑을 때. 왜냐면 직원을 뽑아서 양성시켜서 내보내거든요.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생님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밑에 보시면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좀 더 즐겁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서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상대에게 어필하라는 거. 어필. 어필이 뭐예요, 여러분? 광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만큼 충분한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9시 반, 10시에 이렇게 3년째 들어와서 공부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돈 많이 쓰면서 공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 돈 내고만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도 많이 읽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주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나한테 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이득을 주고 혜택을 줄까. 하나라도 더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즐겁게 할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는 게 뭐예요? 어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필. 그래서 그거는 되게 욕심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적용할 점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는 한참 공부할 때 항상 노트를 한 달에 한 권씩을 썼었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도 노트에 넣고, 책 읽을 때도 노트에 넣고, 지나가는 광고 볼 때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어떻게 해야 즐거울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이 날 때마다 적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아이디어 노트들은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처분했지만. 그리고 요즘 유행을 민감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학생 것도 알아야 되고요. 부모님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주구장창 TV 보고 드라마, 영화 보라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어떤 것들이 트렌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중에 제일 하수는 누구냐? 맨날 엄마 욕하는 사람들. 엄마도 욕하는 원장. 학생도 욕하는 원장. 우리 막 그러지 말자 해놓고 회식 자리 가면은 어떤 애 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 통화로 우리 학원에 누구 진상 막 욕하고 있잖아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도 나의 손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그대로 웃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가게만 살아남는다. 자,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또 중요한 게 이거래요. 그중 하나가 청소였다라는 거예요. 음식점을 할 때 청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대부분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지만 제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하면 원장님들 원에 진짜 많이 가요. 그래서 가서 일부러 커피숍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만나자. 원장님 원에서 만나자 해서 가잖아요. 원장님들의 학원이 여러분 채팅창에 적어봐요. 지금 눈 감고. 눈 감았어요? 여러분의 공간을 떠올려 봐요. 거기에 여러분이 갓 낳은 갓난쟁이가 가서 뒹굴 수 있는 공간인가? 자, 맞다. 채팅창에 1번. 완벽하다. 1번 쓰시고요. 난 정말 내 갓난애기는 거기 눕힐 수가 없다. 2번 쓰세요.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1번 쓸까, 2번 쓸까, 다른 분들. 제 방보다는 누구야? SY님 이따 끝나고 남아요. 오, 노수정 원장님, 좋아요. 눕힐 수는 있다. 누구야? 하나님, 이따 남아요. 최영수 원장님, 좋아요. 제가 이제 가봤더니 평균적으로 아주 깨끗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손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떤 브런치 가게 갔어. 머리카락이랑 먼지 굴러다니고 선반에도 먼지가 있고 썩 유쾌하고 깨끗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 또다시 가고 싶냐라는 거. 그래, 청소는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이다. 청소 못하는 사람은 영상 보고서라도 공부해라 라는 거. 그래서 책꽂이도 여러분 다시 가서 보세요. 필요 없는 거 엄청 많아요. 거기 먼지 쌓이고 머리카락 엉켜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버려버리세요. 내 공간이 집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집까지 저한테 말하지 말아요. 피곤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청소하셔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방일 때도 그때 생활 공간하고 공부방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어떻게 하면 프로처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델하우스처럼 보일 수 있을까? 주공 아파트라서요. 절대 모델하우스 같은 걸 연출할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일단 올 화이트로 다 페인트 칠했고요. 제 짐을 옮겨서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짐들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그냥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두고 설거지요? 그래서 공부방 요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면 주방이 오픈된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그릇을 한 번도 올려놓지 않았어요. 수저 다 서랍 안에 넣어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방문을 잠가놨죠. 비번을 걸어 잠가놨는데 이제 그 공간에는 다 넣고 넣어도 깔끔하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아무리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도 기본 생활짐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이제 비번을 걸어놨던 거예요. 화장실이요? 저 하루 3번, 4번 청소한 것 같아요. 그 쉬는 시간마다. 애들 그 쉬한 자국도 하나 안 남게 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공간을 열심히 가꾸고 닦았어. 야,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갓난쟁이 동생을 눕히고도 남을 만큼의 공간을 내가 제공하겠다. 근데 나는 공부방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의정부 최고의 기업이니까 정말 여기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반짝한 게 아니고요. 공부방에서 1년을 머물렀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저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진경 원장님? 그때 저희 학부모였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 조금 벌면 조명 하나 바꿔주고, 스위치 하나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공간을 아름답고 멋지게 정말 한번 청소해 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시대를 불문하고 살아남는 강한 가게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손님에게 이득을 주는 가게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득과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 이득과 혜택에 대해서 계속 광고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옆에 보시면 당연히 가게는 손님들에게 원가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손님들이 고마워요 한다면 그 가게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원장님 제발 좀 쉬세요. 원장님 지금도 너무 충분해요. 저는 원장님 믿고 그냥 가요. 이 말을 모두에게 들어야 된다. 싫은 사람 떠나겠지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알려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면 된다. 근데 어머 누구 다연 어머님, 뭐 현주 어머님, 뭐 주령 어머님 이렇게 자영 어머님 이렇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로서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질 좋은 음식을 싼 가격으로 팔면서 노력한다는 느낌을 주거나 내 교육이 싸다라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수업료를 내리거나 할인하잖아요. 이벤트 걸 때마다 자꾸 수업료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엄청나게 질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너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어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나왔잖아요. 내부가 청결해서 기분 좋게 만든다든지. 저 옛날에 이 청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편의 사람이 아닌데 그 면접 볼 때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걸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진짜 싫은 거 바닥에 책상에 머리카락 한쪽에 나돌아다니는 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어쨌든 갑자기 그 얘기가 나면 청결해야 된다. 여러분은 저의 선생님이 아니라 저와 동등한 원장들 원장으로 만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님을 여러 면에서 배려하는 인상을 주는 가게는 시대를 불문하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수업 시간을 짤 때도 물론 제 이득에 맞게 수업 시간표를 짜지만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수업을 40분 했는데 40분이면 멀리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차를 엄마가 운전하고 와서 어디다 맡겨놓고 마트 갔다 오기도 애매한 시간이네. 그럼 엄마가 애를 두고 마트라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최소 60분이더라. 그래서 60분으로 시간 변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마트라도 다녀올 시간 내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득 혜택을 주고 있다고 알려줘야 된다. 가격적인 면은 여러분 너무 어필할 수 있잖아요. 여기 강남에서 운영하시는 원장님 적을 거라고 보는데 강남권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수업료 어마무시. 근데 강남 애들은 또 청라 애들은 수학학원 하나만 다니냐. 수학만 해도요. 학원 2개 다니고 집에 과외까지 3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의 학원들은 가격적으로 이미지 좋죠. 가격적 혜택이 너무 좋죠. 그럼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냐? 더 가르치죠. 더 많은 걸 해주고. 실력은 더 바닥인 애들을 더 많은 걸 해주시잖아요. 가격적인 혜택도 비교해서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계속 부여한다면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득이고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 그다음에 서비스. 여러분이 주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름을 다 지으라는 여러분의 플레이스 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여기는 원장님들 것도 플레이스 틈틈마다 들어가는데 식당 맛집 플레이스 보셨어요? 메뉴 얼마나 예쁘고 멋지게 돼 있어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사진으로. 그런데 원장님들의 플레이스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블로그 후기도 별로 없고 리뷰도 별로 없고 메뉴 정리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이득과 혜택은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이름으로 주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 마인드죠. 여러분의 마인드를 계속 알려야 돼. 나는요, 그냥 너희들한테 피아노 도레미파솔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난 어떤 마인드로 해요.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라는 거를 계속 알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한낱 장사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광고해야 되고요. 전단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계속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바로 밑에다가. 책을 읽고.
전 책 되게 더럽게 보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다 싶은 아이디어와 맞닥뜨렸을 때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나 같은 경우에 생각이 떠올랐을 때 다음 날에라도 바로 시험을 해본다라는 거죠. 보통은 72시간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는 게 사람이래요. 근데 전 너무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72시간도 길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내일에 성공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24시간 안에 실천하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어, 그럼 여러분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 아이디어를 얻어야 실천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책 읽으셔야 돼요, 책. 제가 진경 원장님 하는 독서 모임 피드였나 인스타에서 봤는데 책을 읽지 않는 4050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읽지 않는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 원장님들. 언제까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좋은 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책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싫어요, 책 읽는 거. 왠 줄 알아요? 지금 책 읽는다고 지금 당장 10,000원 더 버는 거 아니니까. 근데 책 안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일 10,000원 덜 벌게 돼. 근데 그게 10,000원씩, 1,000원씩 덜 버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책 읽은 사람은 돈 더 번다고요. 그래서 읽으시라고 제가 오늘까지 좋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분 무료 세미나 꼭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어디에서 이렇게 미쳤다고 오늘도 놀러 갔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 있고 여러분한테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저 수술하고 마취 깨자마자 수업한 날도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디어가 하나씩은 생긴단 말이에요. 제 강의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실질적인 강의들을 많이 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실천해라, 저렇게 실천해라, 학원에 이렇게 접목하자. 그래서 들으시면 또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그리고 합리적인 마케팅 세미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할 말 너무 많은데 학원 원장님들이 제가 생각할 땐 진짜 호구 중에 호구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마케팅을 사실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마케팅을 잘 못하니까 마케팅에 늘 목이 말라. 그래서 교과 공부, 피아노 공부,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도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케팅으로 우리 수업을 들어야만 너희가 사업을 잘할 것 같이 마케팅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원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엄청 많아요. 제가 진짜 심하게 본 금액은 1,000만 원대도 있어요. 카카오톡 마케팅 하나 알려주는데. 근데 거기에도요, 여러분, 엄청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내고 마케팅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컨설팅 상담 한 번 받는데 2,000만 원 내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어떤 과목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가게요? 거기 갔다가 다시 턴해서 저한테 30분 무료 강의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통계를 낼 수는 없겠죠. 그 사람도 전체를 다 뒤진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솔직하게 제일 많이 돌아오는 과목 볼 것 같아요. 2,000만 원씩 내고 가서 컨설팅 받는 사람들. 음악이죠. 음악 원장님들 진짜 많이 갔다 와요. 1,000만, 2,000만 원 내고 전체적인 컨설팅 받는다고 하는데 컨설팅 받아도 수입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아지지 않냐? 실질적인 마케팅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합리적인 마케팅 세미나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거 맞아요. 그다음 멘토하고 만나는 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멘토 설정하셔서요. 그 멘토하고 만나서 30분, 1시간이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떠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디어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온라인 전쟁 시대잖아요.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내가 지금 광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고민하지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로 지금 피 터지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플레이스 여러분만 모르죠. 네이버 블로그 여러분만 안 쓰죠. 인스타 여러분만 안 하죠. 유튜브 여러분만 안 하죠. 맞지 않나요? 제가 너무 몰아세웠나요? 하셔야 된다. 강의도 좋은 강의들 많이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중요해요. 책에 봤더니 그럴 때 난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봐. 맛있죠? 라는 확신에 찬 한마디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상담할 때, 광고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학원, 더 메스 학원, 되게 수학 경시대회 애들 1등 하기로 되게 유명한 학원인 거 아시죠? 라고 이제 학원에 찬 대화를 하라는 거죠.
항상 그 사람으로부터 예스라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클로징을 높인다, 돈 결제율을 높인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제 실력 너무 좋아서 아이들 진짜 실력 많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재방문 아니고 뭐죠? 학원은? 재등록률이 100%인 건 알고 오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면 돼요. 난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뭘 쑥스러워. 여러분 생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 가지고 쑥스러울 필요 없다. 제가 뭐뭐를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 원생들 상담할 때도 내가 우리 소연이 진짜 잘 되라고 이모 이상으로 정말 엄마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 아시죠? 전 소연이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전 상담할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냐? 땡땡땡을 정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원장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전단지 광고를 열어드린 것도 작년에 진짜 그 수업이 되게 잘 됐었어요. 저는 힘들고 피곤한 수업이었지만 제가 원장님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학원 뭐로 유명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잘해요? 라고 하면 피아노 잘 가르친대, 수학 잘 가르친대, 영어 잘 가르친대, 국어 잘 가르친대, 전과목 잘 가르친대, 애들 경시대회 잘 나간대, 교구 수학 잘 가르친대. 근데 그건 옆에 학원도 잘하잖아요. 그 다른 학원도 잘하잖아요. 저기도 잘하잖아요. 라고 그 중에 뭐가 더 탁월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죠? 있냐라는 거. 어썸 영어 어떤 게 제일 특별해요? 뭐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거 딱 들으면 와 정말 저기 대단하다.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를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냐라는 거. 그거 해놔야 돼요, 여러분. 저랑 정리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이거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해놓는 연습하다 보면 학원이 망해서 내가 배추를 팔더라도 김밥을 팔더라도요, 다 1등 할 수 있어요. 제가 코로나 닥쳤을 때 학원 이제 문 닫으라 할 때 진짜 너무 화가 났고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제 동생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영호야, 우리는 동생이랑 같이 학원을 했는데 영호야, 우리는 김밥을 팔아도 의정부에서 1등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마케팅이 있고 타깃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헤드에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것, 어, 시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특장점을 하고 있는지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꼬리. 이런 부분이 바로 전단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렇게 손님과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만드는 건 개업하고 바로일 때가 아주 좋아라는 거예요. 이름에 대한 부분이 이 책에서 나와요. 또 하나 소중히 간직해야 할 적객의 기본이 있어 뭐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다들 자신의 닉네임을 쓴 커다란 이름표를 달게 하는데 보기 흉하다며 이름표를 달지 않는 가게도 있었다. 하지만 이름표를 달아서 손님이 내 이름을 부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이제 엄마가 다현아, 진경아, 연주야, 영미야 이렇게 부르긴 웃기잖아요. 학부모가. 여러분에게 비즈니스 네임이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블로그에서는 함께하는 성지윤 이렇게 많이 하고 이미 지윤 코치는 엄마들도 성지윤으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결제도 제 이름으로 많이 넣기도 하지만 그 전에 방송 출연하거나 신문 기사 낼 때도 그냥 제 이름으로 했어서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네임도 괜찮고 별명도 괜찮아요. 저희 학원에는 별명을 많이 썼었거든요. 뭐 럭키 선생님, 짱아 선생님, 캔디 선생님 이런 별칭도 괜찮고 가급적이면 처음에 근데 엄마들이 럭키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웃었대요 처음에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엄마들이 막 이름을 동시에 부르는데 약간 대형견 카페 같더라고요. 대형견 이름 럭키야, 캔디야, 짱아야 막 이렇게 부르는데 엄마들도 쑥스럽고 듣는 선생님도 쑥스럽고 옆에 있는 애들도 쑥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누구보다 진지하게 짱아 선생님 근데 이번 성적이 95점인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부분을 집에서 지도하면 좋을까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럭키도 옆에서 얘기하고 있고 캔디도 얘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비즈니스 네임을 설정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자꾸만 어필하라는 거예요.
별명도 괜찮고 비즈니스 네임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소중한 소연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이름을 하고 여러분도 엄마의 이름을 기억해주면 더 좋죠. 뭐 누구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가끔 누구 엄마인지도 잘 기억 못하는 원장님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비전입니다. 원생이 뭐 한 200명, 300명 되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는 가게 만들기의 기본은 이웃 사귀기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다 쿠팡으로 사고 필요한 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변 가게에 가서 만약에 접시가 20장이 필요하면 5장씩 4번을 가서 얼굴 도장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으라는 거예요. 주변 가게 활용을 많이 하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도를 딱 보고요. 이 지도 중에서 우리 학생의 부모님들이 많이 갈 가게들을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수학이었으니까 전과목, 나중에 전과목 했지만 태권도 학원, 여기는 많이 갈 것 같아. 무슨 미술학원, 여기도 많이 갈 것 같아. 학원은 그런 종류를 생각했고요. 커피숍 많이 갈 것 같아. 브런치 가게 많이 갈 것 같아. 네일샵, 미용실 이런 데 많이 갈 것 같은데 가게를 찍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 가서 제가 돈을 씁니다. 제가 돈을 쓰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어떤 걸 넣을 수 있냐? 나의 전단지를 한 켠에 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 착해서 붙여주기도 해요. 연필 같은 거 제작하잖아요. 거기 앞에다가 쫙 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무료 노트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연산 노트 같은 거 만들면은 그거를 그 사람한테 주는 비법이 뭔지 알아요? 만약에 누구예요? 임현주 수학학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임현주 수학학원 연산 책자를 주는 거지만 만약에 네일샵에 간다라고 하면 그 책자 앞에 이 네일샵은 손톱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줘요. 여자로 태어나는 이 시간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이제 그 네일샵에 관련된 내용을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네일샵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겉표지를 떼고 나면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도 가져가고 네일샵 사장님도 주고 싶겠죠. 내 정성도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온 지역이 다 나를 돕는, 온 지역이.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기네 애는 안 보내도 네일샵 사장님하고 옷가게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누구누구 이제 거의 다 꼬셨대. 가서 얘기하면 누구누구 이제 거의 다 꼬셔서 좀 있으면 이제 상담 갈 거래. 그래서 아유, 뭘 꼬셔요. 안 그래도 애들 많은데 너무 꼬시지 말아요. 근데 고마워서 어떡해요. 네, 다음에 커피라도 사올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불황, 지금 불황이잖아요. 불황의 가장 쉬운 메뉴는 뭐냐?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이디어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과거의 인기 메뉴를 부활시키면 불황에 도움이 된대요. 몰랐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다 과거에 살았었잖아요. 제 이렇게 옆에 사진 지금 줌 얼굴로만 봐도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본인이 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아이 키웠을 때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었나. 10 to 10 이런 것도 되게 유행했잖아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르치는 거 생각나나요? 학원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 추억의 깜지도 생각이 났어요. 여기 깜지 못 알아듣는 표정 하지 마세요. 다 해봤잖아요. 그죠? 빽빽하게 쓰는 거. 뭐 주마다 쪽지 시험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인기 메뉴를 부활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식재료를 집어 넣을 때 고향 채소 돼지고기라는 걸 넣으라는 거예요. 제 고향이 뭐 어디에 파인데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멘사클럽 누구누구의 어떤 거에 무슨 프로그램인데 멘사클럽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미국 어떤 주의 필수 교육인 이런 프로그램인데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아이를 가르쳐 봤더니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있어요. 우리 식구가 먹어봤더니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하는 책 내용이 있거든요. 내 아이를 가르쳐 봤더니 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라. 과거의 인기 메뉴를. 그걸 언제 써먹으면 좋냐? 여름방학 때 쓰세요. 피아노도 많잖아요. 과거에 하던 거. 손 계란 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가르치고 배우던 거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외우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 거 다시 부활시키라는 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시간이 3분 남았어요. 맛있는 와인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특별하게 50% 해드릴게요. 동생 그냥 50%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알겠죠?
저는 어디에서 세미나에서 배우고 몇 년간 공부한 것인데 합리적인 수업료로 진행해 드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비싸요 라고 하면 아니요 어머님 저 이거 하나 배우려고요 몇 년의 시간을 썼고요 몇 번의 세미나를 듣고요 우리 엄마들이 저 쉬라고 할 만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합리적인 수업료로 진행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네요. 오늘 직원들끼리 먹어보니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오후에 내놓은 거거든요. 우리 아이 내가 조카 가르쳐 보니까 뭐뭐가 제일 좋았어요. 오늘 그 프로그램으로 이번 여름에 함께합니다. 라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수업을 게다가 10,000원 더 저렴하게 수업을 가지고 왔어요. 5월에 빠르게 만들어 내셔야 아마 6월, 7월에 장사가 좀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5월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전단지 수업 과정을 넣었고요. 이게 실제로 피아노 학원의 전단지를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이 가운데 흰색으로 가려놓은 부분이 그래서 교구는 몇몇 종이 있었고 뭐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숫자랑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에 댓글이 19개인가 달렸었거든요. 문의 댓글이. 그래서 여러분만의 광고를 하시는 게 좋다. 일정 이렇게 공지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는 어렵고 조별로 나누어서 한 4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해요. 40명 정도. 교육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놓치고 계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교육 장사한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전 생각을 전환하셔서 아주 빨리빨리 팔아내버리는 기술들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10시에 해서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 너무 좋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후기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잘 가요. 안녕히 가세요.